자, 봅시다. 오늘도 좀 빠르게 끝냅시다. 아시겠죠? 빠르게 끝내고 오늘 A 매치는 그냥 골 아파서 분석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 매치 경기들은 잡아가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대충 분석이 왔습니다. 나중에 표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표 띄워드릴 거고 유로만 갑니다.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선 매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선 매치는 뭐 딱히 그렇게 베팅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유로만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지아하고 노르웨이. 자, 조지아 일단은 요번 유로 첫 경기입니다. 요번에 조지아는 요번 소집 때 유로 경기는 한 경기만 치르고요. 자, 조지아가 4포트, 노르웨이가 3포트예요. 그래서 뭐 포트상으로는 별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전력방에서는 뭐 기본 이 해외파의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노르웨이가 더 좋긴 해요. 대신에 이제 그 작년에 네이션스 결과가 조지아가 이제 리그 C에 있었는데 그 조에서 6경기 해가지고 5승 1무 0패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아무튼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분위기는 확실히 괜찮은 편이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지아에 나폴리 선수 있다던데, 야, 그거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흡이차 있잖아요, 흡이차. 그래서 일단 뭐 조지아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자, 노르웨이가 형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 조금 지금 신뢰하기가 어렵죠. 왜냐? 스페인한테도 3대 0으로 깨졌고, 홀란드도 없고, 그래서 형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 오늘 또 원정이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자, 노르웨이, 스페인 만나가지고 3대 0으로 지긴 했는데, 뭐, 홀란드 없이도 이제, 솔직히 후반전 80분까지는 굉장히 좀 잘 버텼잖아요. 그죠? 잘 버티기도 했었고, 뭐,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긴 했었지만서도, 뭐, 결국엔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노르웨이의 전력이 나쁘진 않아요. 어, 괜찮은 편이에요. 해파 애들도 솔직히 뭐 선수들의 개개인의 폼으로 따지면은 저는 뭐 괜찮은 편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스페인을 마헨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스페인 마헨을 갔던 이유. 그때 당시에 내가 스페인을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좀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스페인의 이 소집 명단. 자주 소집하지 않는 애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주 소집하지 않는 애들을 이번에 소집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국대에서 뭔가 큰 영향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호셀로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르웨이 지금 있는 애들이 뭐 PL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분데스리가도 그렇고 이렇게 뛰고는 있는데 이 스페인식의 축구에 과연 감당이 될까? 이 의문점을 두 개를 두고 제가 스페인 마인을 때렸던 겁니다. 크게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경기 운영에 있어서 오늘 경기는 느낌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뭐 선수진들의 그런 해파에 있는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도 오늘 경기는 이 경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노르웨이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치를 봐도 조지아의 뭐 물론 뭐 흐비차라든지 이 나름의 또 이 자국 선수들의 괜찮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노르웨이한테 그렇게까지 잘 비빌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 경기 때는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내어준 경기였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조지아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 네이션스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나름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 상대로도 골을 굉장히 잘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가 이거 좀 비빈다면 충분히 한 골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지아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어떻게 보냐면 조지아 한 골, 노르웨이 두 골, 2대1 노르 승 햄 오버. 오버는 역배입니다. 예, 오버가 역배인데 저는 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 노르웨이 승 햄무 오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뭐 햄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고배당 쪽으로 노려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오버 같은 경우에도 역배다 보니까 뭐, 뭐 짝지 찾아가는 데는 뭐 한번 도전적으로 해볼 만할 것 같다 아시겠죠? 근데 노르웨이 승은 뭐 그래도 괜찮아는 보여요. 왜냐면은 그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이 경기는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도전님. 자 스코틀랜드하고 스페인 요거는 1, 2포트 대결입니다. 스코틀랜드 일단은 뭐 지난 경기 5포트 상대로 뭐 그래도 최약체 팀이다 보니까 3대 0으로 잡아내기도 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EPL에서 이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꽤나 좀 많이 있고요. 뭐 전력에서도 딱히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홈에서 나름 잘 비빌 가능성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네이션스 때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성적 좋았어요. 그때 이제 네이션스 조 1위 먹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그 A를 승격하기도 했고 이 국대 분위기 자체는 스코틀랜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지난 경기 이제 노르웨이 상대로 3대 0으로 잡아내긴 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좋은 경기 운영은 아니었어요. 맞죠? 경기 전반 초반에 15분에 한 골 넣고 나서 거진 50분 가까이 볼을 돌렸죠. 뭐 그렇게 이렇다 할 공격 없이. 그래서 경기 운영 자체를 진짜 너무 좀 쓰레기 같이 하더라. 그래서 야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니에요. 스페인이 경기 운영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만약에 경기 초반에 밀어붙였던 대로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뭐 충분히 5대0, 6대0까지도 만들 수 있는 전력과 상황이 됐을 건데 아무튼 뭐 좀 그랬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이제 호셀루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마인을 해줘가지고 우리 또 그 76배짜리 고배당도 먹었고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그 양팀 이제 전력 대 전력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뭐 스코틀랜드가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밀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스페인도 뭐 잡아봐야 한 골 차승 요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스페인이 오늘 원정길이고 스코틀랜드가 좀 비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무승부의 가능성 정도는 있어요. 어, 무승부의 가능성. 근데 나는 뭘 더 유심히 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이 이번에 소집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국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잘 못 받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상으로는 폼이 좋은 애들이 굉장히 소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오늘 이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구성을 하든 만약에 우리가 스페인 애들 중에서 이제 메인급으로 나오는 애들 나오게 된다면은 또 볼 돌리고 지랄병 할 거야.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백업이라고 생각되는 애가 만약에 국대에 대한 그런 차출 기회가 별로 없는 친구가 나와준다면 야 그런 동기부여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3월 소집 때 그렇게 잘해줬어. 그러면은 6월 소집 때 분명히 또 소집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스페인이 그래도 무승부의 가능성 정도는 있겠지만 스페인은 그래도 한 골차 정도는 이겨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햄무 접근 아시겠죠? 스페인 승에다가 햄무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시 경기요? 뭐가요? 한국? 자,
터키부터 봅시다. 터키. 일단 터키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저는 요번 소집에서 터키나 크로아티아나 저는 솔직히 확실히 이 기대 이하입니다. 기대 이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뭐 체코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이 이제 뭐 기대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일단 기대 이하예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경기 때 무나 햄무 쪽 이렇게 잡아갔었는데 극장으로 무승부가 떴죠, 그죠? 터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아르메니아 상대로 한 골 차로 이기면서 그때 또 햄무가 났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얘네 둘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고배당 먹는 데 도움을 준 애들이네. 그래서 둘 다 기대치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전력에서는 물론 크로아티아가 더 낫죠. 여기가 지금 터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 시즌 네이션스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잘했지만 지금은 딱히 지금은 딱히 그래서 제가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기복도 심하고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복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결과 자체가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이기는 경기, 비기는 경기, 지는 경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네이션스 때도 뭐 거의 뭐 개말아 먹은 수준이고요, 그죠? 겨우 또 지난 네이션스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긴 했지만서도 그전 네이션스 때도 완전히 말아먹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터키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터키가 지금 4포트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1포트야. 포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포트 차이는 많이 나는데 크로아티아가 이제 작년에 네이션스에서 그 조 1위 먹고 이제 파이널 올라가서 이제 1포트를 받은 거지. 솔직히 지금 전력상으로는 나는 1포트는 뭐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지난 경기 이제 웨일스랑 했을 때 경기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확실히 크로아티아가 옛날 같지 않구나. 뭐 홈? 뭐 그딴 거 없습니다. 홈에서 뭐 그렇게 물론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원래부터 잘하는 친구들은 맞지만 뭐 지금은 확실히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경기력 자체가 막 엄청나게 좋다라고 못 느끼겠어요. 물론 월드컵 때도 뭐 나름 선전하기도 했고 했지만 지금 이런 유로 예선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는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론 경기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로아티아가 잡아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길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경기처럼 못 들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겨봐야 한 골 차서. 그래서 무나 해무쪽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 잡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더. 플럼 골? 어. 플럼 골이야? 오케이. 자, 잠깐만요. 앞에 저거 어떻게 됐노? 아, 에콰도르가 이겼붙네. 오케이, 에콰도르 프렌. 야, 콜롬비아 지지 마라. 딱히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딱 안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차라리 뭐 그 터키하고 크로아티아 볼 바에는 독일하고 벨기에를 보세요. 아시겠죠? 자, 웨일스하고 라트비아. 일단은 뭐 웨일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그 저기 뭐냐 크로아티아 상대로 극장골로도 무승부를 거뒀고 그죠? 그래도 뭐 나름의 또 이 중원부터 전반까지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웨일스가 당연히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라트비아 얘네들도 그 앞전에 그 아일랜드 상대로 또 저는 한 골도 못 넣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원정 가가지고 또 그때 3대2로 비비는 경기를 해줬고 그래서 야 생각보다 이거 쉽진 않을 것 같다. 웨일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차피 웨일스 마인 때리는 것도 솔직하게 무리수는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도 그냥 햄무 쪽으로 아시겠죠? 이거는 메인으로 잡아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햄무 정도 딱 고배당으로 찍고 치우는 거 아시겠죠? 자, 요 경기는 할 말이 좀 있죠. 요 경기는 할 말이 좀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첫 경기도 그렇고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그죠?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줬기도 했고 선수진 구성에서도 뭐 당연히 스위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1, 2포트 애들이기 때문에 뭐 전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난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음. 자, 근데 어 여기서 저는 일단은 저는 이 두 팀 중에서 스위스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무난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지난 경기 코소보한테도 상대적 약체 팀인 코소보한테도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야 이스라엘은 조금 아리까리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스라엘이 절대 무시할 팀은 아니에요. 음, 절대 무시할 팀은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그 저기 뭐냐 저 뭐고 그 작년에 네이션스 때도 리그 A로 승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무시할 팀은 아닌데 문제는 이번 유로 때 코소보랑 붙어서 1대1 무승부가 났다는 거야. 근데 이때 내가 뭐라 설명했었냐면 어 그 코소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 이 아무래도 해파에 대한 그런 비중들, 좋은 선수들 있다 보니까 코소보가 절대 질 것 같진 않다. 그렇게 해서 내가 코소보 풀어내다가 무승부로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진 못했어. 근데 지금 전력도 그렇고 이제 어 스위스랑 맞붙었을 때 그래도 나는 스위스한테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이게 직전 경기 결과들, 예를 들어서 스위스는 5대0, 그리고 이스라엘은 1대1 무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스위스가 홈에서 마헨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스위스는 5대0이었고 이스라엘은 1대1 무였고, 야 이러면 스위스가 그냥 마헨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반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한 골 정도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국 리거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네들은 저는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전 두 골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두 골.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한 골 도와주냐 못 해주냐 요 차인데 저는 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과 오버를 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본적으로 2대 0이 날 수도 있고 뭐 3대 0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2대 1 요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상하는 스코어는 음, 3대 1승. 저는 그래도 스위스가 3골 정도는 해주면서 이스라엘이 한 골 정도 비빈다. 요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카자흐스탄하고 덴마크 그때 예측했을 때 내가 1대2 덴마크 승을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 3대2로 카자흐스탄이 이겨버렸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야. 스위스 오버 쪽보다는 스위스 마헨 쪽보다는 전 오버가 훨씬 더 땡깁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지. 덴마크가 두 골은 해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스위스 쪽 배당이 오르는 것도, 이 이스라엘 쪽 배당이 빠지는 것도 그냥 이스라엘이 한 골 해줄 가능성이 있겠구나. 심판이 PK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때 우선순위가 오버였잖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버가 우선순위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경기는 스위스 승 마헨 쪽보다는 일단은 오버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퇴장? 퇴장 변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팅하는 베터 입장에서는 스위스가 그냥 뭐 3대 1로 이겨가지고 승에 마헨에 오버까지 들어오는 게 뭐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 때도 3대 1로 이기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져버렸죠, 그죠? 자, 이 경기 루마니아가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 루마니아가 이제 솔직히 3월 대진운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체 팀들, 뭐 안도라라든지 벨라루스 이렇게 약체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3월 대진운이 좋아가지고 잡아낼 가능성 정도가 충분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번에 6월 소집, 9월 소집 때는 다 이제 강팀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뭐 딱히 신뢰할 만한 저는 일단은 루마니아는 딱히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요번 경기 요번 결과 보고 뭐 6월 달에 다시 뭐 생각을 좀 바꾸던지 할 텐데 뭐 딱히 가고 싶진 않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저는 어차피 이스라엘하고 코소보하고 2위 싸움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어차피 2위권 밑에라서 선택지에서 나는 이미 내 생각에는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라서 그냥 루마니아가 뭐 이기긴 하겠지만 뭐 핸디 쪽이나 아니면 마헨 쪽까지는 딱히 생각이 없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코소보 경기 때 제가 코소보를 프렌을 갔던 이유는 선수진들의 그런 개인 역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폼이 괜찮기 때문이에요. 자, 이 경기 코소보 1.1대 배당인데 그죠? 잠깐만. 코소보 1.1대 배당인데 어? 이번 유로는 어지간하면 뭐 한 3포트, 5포트 붙어도 마헨 주던데? 앞전에 북마케가 마헨을 반 2.5핸디까지 주던 봤던 것처럼 붙어도 2.5 핸디 주던데 이거 왜 안 줬지? 저는 그 경기가 생각나네요. 우리 앞전에 리그 경기에서 랑스한테 1핸디까지만 주고 2.5핸디 안 준 거 기억나? 내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콜롬비아 또 골? 음, 나이스. 나이스. 저는 2.5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진짜 2.5 주기 싫어서. 어. 저는 그래서 요 경기요. 그냥 랑스 때랑 똑같은 스코어 봅니다. 3대 0 예상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소보 마헨에다가 오버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코소보가 그냥 압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A매치 표 띄우고 생방조화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아, 골 아니야? 에이씨. 왜 자꾸 구중이야? 누구야? 프레이님. 왜 그럽니까? 안 되겠다. 야, 지금부터 이제부터 1대1? 그거 아까 한참 전에 들어간 건데. 한참 전에 들어간 건데. 안 되겠다. 벌풍. 벌풍! 빨리. 벌풍 쏴. 안 되겠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씨. 물론 뭐 내 좋은 일이긴 하지만서도